자, 이번 파트가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어디 파트야?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쪽이다. 자, 3단원 출발.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개야, 개. 그 시스템이란 얘기 자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개인데 이런 개념 참고로 봐봐. 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린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닫힌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립계가 있거든. 우리가 에너지하고 물질이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얘들을 구분한다면 열린 개는 이 둘 다가 교환되는 게 열린 개고, 닫힌 개는 에너지는 교환되는데 물질이 교환되지 않는 거. 고립계는 둘 다 차단된 걸 말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지구 시스템은 열린 개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그 지구 시스템에 있는 애들 있지.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이런 애들은 열린 개에 해당되는 애들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시스템하고 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주는 닫힌 개 관계야. 물질은 못 나가는데 에너지는 출입이 되는 거. 들어오는 게 뭐 태양 복사라든가 우주선, 스페이스 셔틀 말고 알지? 코스모레이, 우주선. 그 다음 나가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일단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우는 열린 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하고 상호작용을 볼게.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애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예문이 재산이야. 관계를 알려면 예문들을 많이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볼게. 제목만 몇 줄 썼는지 모르네.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지구 시스템에 정의가 있지. 그지? 개라는 게 있고, 그지? 개는 뭐라고 해? 여러 구성 요소가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걸 개라고 불러. 시스템을. 알았어? 그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그 전체 구성 요소들의 전체 집합을 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들이 물질이나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개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렇게만 알아보면 돼. 이 개를 이렇게 나눈다는 게 더 중요해.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거기에 예제로 태양계라는 것이 있죠? 잘 보세요. 이 개에 예제로 얘가 있잖아요. 태양계. 태양계는 우리가 보통 항성인 누구? 여러분 내신에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자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자네들 학교에서는 이걸 했더라고요. 알겠어요? 항성이 있고 여기에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태양계는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뉘죠.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안쪽에 도는 행성들을 내행성. 그래서 누구누구예요? 수성하고 금성. 그 다음 외행성은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위성도 있고요. 해성도 존재하죠. 거기에 소행성의 무리도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존재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태양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내행성, 외행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한 말이에요. 지구 안쪽이냐 내행성, 지구 바깥쪽이냐 외행성.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그린다면 요 안쪽에 도는 게 누구라고? 요 안쪽에 도는 게 수성, 요 안쪽에 도는 게 누구고? 금성.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를 기준으로,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이게 지구를 기준으로 이 바깥에 도는 게 누구? 외행성, 화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소행성의 무리가 있어요. 소행성 무리. 그 다음 바깥쪽에 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 이런 식으로 천왕성, 해왕성식으로 뒤에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타원형 궤도로 누가 왔다 가요? 해성이 왔다 가는데 76년 주기가 가장 짧은 거죠. 누구? 해리. 누구라고? 해리 해성. 혓바닥으로 너무 상키워지겠다. 알겠어요? 해리 해성이 가장 짧은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93년도에 아주 풋풋했을 때 그 해성을 봤죠. 하쿠다케 해성이라고 일본 애가 발견한 거야. 걔가 2300년 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니들은 볼 일 없죠. 전 봤죠. 하늘에 진짜 이렇게 보였어요. 하늘에 이렇게 있어요. 꼬리까지 다 있어서 하늘에 떠 있어요. 이렇게. 신기해요. 별이 반짝 이르는 게 아니에요. 쭉 길게 늘어진 그 모습이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멋진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여튼 태양계는 이렇게 구분하고, 그럼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땅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공기가 있고요, 생명체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서로 상호관계로, 알겠어? 에너지와 물질이 와리가리 움직이더라. 그게 뭐다? 무슨 계? 열린 계다. 알았니? 열린 계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지구에 있는 계, 지구계 바깥에 우주, 외권과는 무슨 계? 닫힌 계에 해당된다. 물질의 이동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다. 얘를 무슨 권? 직권. 얘는 수권. 얘는 기권. 얘는 생물권. 너네 원시 지구가 태어날 때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얘기해봐. 기권이 먼저라고. 알았어? 기권 다음에 누구냐? 직권이지. 그 다음에가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이런 순서로. 응? 알았어? 지읒이 시옷보다는 비지. 기지수생 이렇게. 기지수생.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존재한다. 요런 거. 이것을 지금부터 배우겠다. 자, 먼저 뭐부터 볼 거냐? 직권부터 보자. 자, 우리 직권은 땅이지. 땅을 구분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짜 이 두께야. 응? 이게 직권이야. 요 얇은 요 두께. 요게 직권.
아이고, 미안해. 지각.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수박을 꼽듯이 안쪽에 거의 80% 해당되는 거. 요게 뭐야? 멘틀이야, 멘틀.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누가 존재하고? 외핵. 그 다음 그 안쪽에 누가 존재한다? 네. 보통 6,400, 500 반지름이. 알겠어요? 그 정도 키로에 해당되는데,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땅,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누가 얘기했느냐, 요거를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한다. 모호면이라고 간단하게 모호면. 알았지? 그리고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여기를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해. 누가 발견했는지 알겠지? 네. 이 사람 뭐 발견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발견했겠냐? 네만이. 독일 여자야. 미넨 대학 총장했던 사람. 네만. 그러면 자,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한 뭐 지각 같은 경우는 4km? 요 정도? 40km? 40km가 아니고 4km. 한 10km? 요 정도? 얘가 2,900km? 외핵과 경계면이 여기가 5,100km? 요 정도 경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구성을 보면 뭐 지각은 누가 제일 많았어? 지각은 얘가 제일 많았죠. 산소하고 규소가. 그 규산염이 제일 많았던 곳. 멘틀은 규소하고 알루미늄, 감남암질로 대부분돼 있고, 외핵 쪽과 내핵 쪽이, 이쪽이 철과 니켈이 풍부해요. 특히 외핵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특히 외핵은 뭐로 존재한다고? 액체로 존재해서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알았냐? 그 지구 자기장을 여기서 만들어.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라고 하지. 그지? 다이나모 효과로 얘가 막 돌면서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지구 자기장은 누굴 막아주는 거야? 태양풍을 막아준다.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알았지? 그게 외핵의 특징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철과 니켈의 이온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류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이 지구과학자들의 추론이야. 또 하나, 이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 면은 누가 뭘로 발견했습니까? 지진파로 발견한 거야. 다 지진파로. P파하고 S파. 알겠어? 그걸로 발견한 것이다 라고만 알자. 알겠죠? 솔직히 이쪽 들어가지도 않는데 철과 니켈이고, 이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추정해본 결과 밀도가 5.9 정도 나온다. 외핵이. 근데 니들 저 멀리서 날아와서 타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진 게 뭐야? 운석이지. 운석들의 밀도를 재보니까 걔들이 밀도가 5.9 정도 나오더라는 거야. 외핵, 내핵과 비슷한. 걔들 성분을 구성해보니까 철과 니켈이 잔뜩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간접적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직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 참 많이 있는데, 일단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당연히 모든 권이, 이제 직권이 형성되고 나서 지구라는 모습이 갖춰지고 나서 그 위에 수권과 기권과 뭐 생물권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한다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 생산자들 때문에 그래. 생산자가 다 어디서 자라? 땅에서 자라잖아. 땅의 성분을, 지기를 먹고. 그지? 그래서 그 얘기야. 그리고 지표면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 이런 것들 역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잖아. 알았어? 그 뭐 끝도 모를 평야, 끝도 모를 강, 호수, 뭐 이런 것들은 주변에 그 기후변화에 엄청 영향을 주거든. 그 직권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이 있는 거, 그냥 사막이죠. 사막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뭐 비가 많이 오는 우수 쪽이 뭐 열대 우림 지역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 현상을 책임져주는 효과. 그 다음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가스가 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연한 거야.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구 내부 물질이 올라와서 대기권, 기권을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써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니까 뭐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인 것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염류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열린 개고, 열린 개는 물질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 직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물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들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든 뭐 바람이 불어서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든 했던 수권하고 기권하고 생물권과 물질을 교환할 수 있다. 됐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이제 기권 봐봐. 기권. 자, 기권이야, 기권. 자, 기권은 고도를 잡아야 되겠지. 가로축의 기온, 세로축의 고도. 자, 출발이 약 15도씨 정도 된다. 15도씨. 지표의 평균 기온.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고도가 몇 킬로 잡았냐? 12km. 이렇게. 여기는 얼마로 잡혔냐? 50km. 여기는 얼마로 잡혔냐? 80km.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고. 자, 그럼 저 선이 무슨 선인가? 기온선이야, 기온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직권을 뭘로 구분했어, 얘들아? 지진파의 속도로 찾아냈어. 기권은 기온선으로, 기온 변화로. 알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구 대기에 거의 80% 90% 이상이 12km 안쪽에 있어, 사실은. 알았니? 그래서 이쪽 0부터 12km 정도를 무슨 권이라고 불렀어? 대륙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2에서 50 사이는 성층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인데 실질적인 대기권은 1000km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80km 이상부터는 다 무슨 권이야, 그냥? 열권인 거예요, 열권. 알았죠? 열권 쪽은요, 뜨겁고요. 낮과 밤이 기온차도 심하고,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에요. 공기는 희박하죠. 알겠어요? 각 권에 대한 얘기. 일단 열권 높이에 따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다. 무슨 뜻입니까? 열권 쪽 높이에 따라 기온 변화가 기온이 떨어지는 걸로 표현할까? 그냥 왜 그럴까요? 공기가 희박해서 그래요. 공기가 희박해서 온도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급격히 상승하지만 또 급격히 떨어지기도 해요. 밤이 되면. 기온 변화가 심하다. 그리고 오로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중간권. 기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떨어지죠? 올라가면서. 그래서 뭐가 있다? 대류 운동이 있다. 여러분, 요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부르거든요. 안정한 층이다라고 불러요. 이거 어감 잘 들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대류가 일어나는 게 불안정한 층이거든요. 불안정한 층이 정상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야 모든 물질들이 골고루 섞이거든요. 안정한 층은 대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권은 높이가 상승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강을 해서 뭐가 나타난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거를 불안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층이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안정한 층이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중간권은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야, 대류 현상이 있으면 일기도 일어나겠네. 아니야. 여기는 수증기가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요렇게요. 알겠죠? 수증기가 없어 일기현상이 없다. 그 다음 유성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똥. 별똥이 무수하게 떨어지면 유성 B. 알겠어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성충권. 여기도 높이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상승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대류가 없는 거예요. 안정한 층이죠. 그런데 왜 올라가냐고요? 기온이 왜 상승하냐고요? 누군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선을 얘들이 흡수하거든, 오존이. 알겠지? 그래서 약 20에서 30 사이에 자외선을 막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해가지고요. 얘들은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대륙권. 아, 비행기 항론이 이런 거 그냥 기본 상식. 아, 상식. 비행기 타보면 알지? 밑에 구름 쫙 깔려 있는 거. 밑에가 대륙권. 대륙권. 자, 대륙권.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한다. 높이가 상승하면 기온이 하강한다. 불안정하죠? 그 불안정한 층을 바라본다. 대류현상이 있다. 근데 여기도 뭐도 있어요? 수증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있다? 일기현상. 구름이 있다고. 비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알았지? 오케이? 자, 대성하려면 중딩 때부터 열공해라. 됐죠? 그렇게 외우세요. 자, 이 기권의 역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권의 역할을 공부하는 요령은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만의 행동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 관계가 있다. 첫 번째 예를 보세요. 기권에 이 온실기체가 존재한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기억나죠? 그 다음 메테인가스, 그죠? 그 다음에 수증기 또한 온실기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옛날부터 그 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걔 때문에 온실효과, 이상기후 현상이 더 지금 심해진다 이렇게 안 부르고요. 인간에 의해서 생성된 기체, CO2나 CH4 이런 것들로 온실가스의 주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온실기체 등이 존재해서 지구의 온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기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건요,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 거잖아.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 가지고는 그 기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권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기권이 존재해서 되반사시키는 양이 커짐으로 인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 거예요. 기권 때문에. 알았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고요. 다음에 거기에 뭐 외래에서 들어오는 소행성의 무리를 차단시켜 줄 수도 있다. 마찰 때문에. 별똥이라고 하죠.
물론 다 안 타고 떨어지는 운석도 존재할 수 있지만 가끔. 그 다음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빛, 자외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차단해 준다. 누가? 오존층이. 알겠어? 그런 것들이 바로 기권의 역할입니다. 다음, 생물권한테 뭐를 공급해주고? CO2, 그지? 혹은 O2. CO2를 공급해주는 건 누구야? 식물들, 그죠? 광합성하게끔. 그 다음 모든 식물동물에는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체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기권 또한 다른 직권과 생물권과 수권에게 기체 기원을 충분시킨다. 선생님, 기권과 수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실기체가 지표 기온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럼 수온도 상승되겠죠. 그럼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 이용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해 가잖아요. 끓는 물에 산소 많이 안 녹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면 녹아있던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으로부터 인간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CO2가 이만큼 커지면 앞으로 대기 중에 CO2는 이만큼 커질 거야? No! 그거보다 더 커집니다. 왜? 바닷물 속에 있던 CO2 나오게 되면.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앞당겨지는 거예요. 지구가 빙하가 녹아서 큰 일이 있을 시간 해가지고 막 당겨지는 시간 있잖아. 근데 일부 기상학자들은 전혀 당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지구 멸망의 조건 해가지고 지금 졸고 있고 공부해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얼굴 보니까 그러네요. 공부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권입니다. 수권. 자, 여러분, 수권은 지표의 약 70%라는데 수권의 분포를 보면 해수가 있고요. 바닷물 말이에요. 육수가 있죠, 육수. 고기 국물 맛있겠다. 그지? 육수 대부분은 누구야? 빙하가 대부분이거든, 얘들아. 만년설, 빙하. 그 다음 지하수, 강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따라와. 알았냐? 하다못해 생명체 속에 있는 물까지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수권, 그러면 좀 부끄럽죠,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물, 호수물,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묻혀있는, 갇혀있는 물까지 다 합치면 육수인데 그 중에 빙하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육수의 대부분이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육수의 대부분 누구라고? 빙하.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의 구조를 보는데 여러분, 이 해수, 그러니까 강이에요. 물 수권에 수직 구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표층이에요, 표층. 표층 해수로 합시다. 이걸 뭐라고 잡고? 수심이라고 잡아요, 수심. 그때 얘들은, 이쪽으로 갈수록 0도씨.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온도가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온 상승. 일로 갈수록 수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분포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기온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도씨 정도 돼요. 4도씨.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온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 다음 또 일정하고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부분을 수온 약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깊은 곳을 심해층이라고 부르죠. 자, 기본적으로 혼합층은 여러분,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흡수하는 곳, 그 다음에 바람을 온전히 다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세면 혼합층 두껍습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죠? 바람이 세면 뭐라고요? 혼합층 두껍다. 그 다음 여기가 이게 표층 수온이지 않습니까? 다른 층보다 온도가 높은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 출발선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높겠냐? 여름이죠, 당연히. 아시겠죠? 위도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수온 약층 잘 보세요. 올라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기권도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면 안정하다고 했죠. 안정한 층이에요, 여기. 안정한 건 대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가 여기 수온약층 통과했고 혼합층으로 못 와요. 알겠습니까? 여기를 못 온다고. 슬프죠? 나도 슬프다. 많이 슬픕니다. 다시요. 수온약층 어떤 특징이 있다고? 물질과 에너지를 뭐한다? 차단한다.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한다. 알았지? 다음 여기는 심해층인데 여기도 여러분 대류를 합니다. 근데 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를 해요. 여기 여러분 표층수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거든. 이게 바닷속이라면 이제 저층수라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이 물이 움직여요. 막 저기도 고기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지구과학에 가서 배우고, 여기는 했던 수온은 일정하다. 마이너스 4도씨로 일정하다. 이렇게. 알겠죠? 왜 마이너스 4도씨냐 하면 물 상태의 밀도가 제일 큰 애들이 마이너스 4도씨예요, 여러분. 플러스 4도씨인데 사실은 물도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이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마이너스 4도씨래. 미안해. 플러스 4도씨지. 여태까지 뭐냐. 마이너스 4도씨라고 적었어. 미쳐. 4도씨. 요 아래가 0도씨다. 물은 4도씨가 밀도가 제일 커. 알겠어? 설명하다가 헛소리 했네. 알았죠? 4도씨일 때 물은 제일 밑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0도씨보다도 4도씨가 무거워서 물이 표면부터 오는 거야. 알겠냐? 그런 식으로. 자, 습근의 역할.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뜨거워지고 한 번에 차가워지지 않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바닷가 근처인 곳은 해양성 기후래 가지고 연교차가 적어. 그런 게 어디야? 지중해 쪽 그래. 지중해 쪽. 그쪽은 1년 내내 온화하죠. 날씨가. 우리나라 쪽에 이제 막 대륙성 기후 때문에 막 여름에 되게 덥고 겨울에 되게 춥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해수의 순환이라는 거 바닷물의 순환인데 여러분들 난류, 한류 알죠? 이거에서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다음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 생명체 공급한다. 이거 누가 먹어요? 수초. 해조류들이 먹잖아. 너네 해조류들은 식물 아니다. 명심해라 지금. 알았지? 해조류는 또 다른 동물체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또 다른 제3의 종이야. 알았어? 그래서 미역국은 사실 식물의 국물이 아니야. 고기 국물이지. 그래서 맛있는 거야. 알겠냐? 다음 생물권으로 넘어가 봐. 생물권은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서 존재하는 구역이 생명 가능지대라고 그래. 적당한 수분, 적당한 온도, 이것들이 갖추어진 게 생명 가능지대인데 거기 때문에 생명체가 분포할 수 있고, 이 생명체 또한 기권, 직권, 수권과 더불어 물질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물질 같은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도. 자, 외권
지상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1000km가 기권이거든. 그거 바깥쪽. 이거 중력장을 미치는 공간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대기권의 두께는 실질적인 기체들의 두께는 여러분들 그 슈퍼 가면은 그 저 검은 봉지 주잖아. 거기다 축구공을 이렇게 담으면 그 검은 봉지 두께가 기권이야. 이 축구공을 지구로 따지면 그만큼 얇다고. 근데 희박하게나마 1000km까지 얘가 분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300-400km에서 못 온다고 그랬어 내가. 인공위성 돈다고 그랬잖아.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1000km 밖은 그냥 우주라고 보면 돼. 우주. 거기는 외권. 그럼 외권으로는 물질이 못 나가잖아. 응? 거기가 바로 닫힌 게 경계라고. 알겠지? 뭐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자, 마지막.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보이지? 여기다가 얘가 시험 문제 100% 나오는데 웃긴 건 얘를 틀린 애들은 없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남들 다 맞히는 거 또 다 맞춰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안에를 생물권을 집어넣게. 그리고 뭐 직권 놓고 기권 놓고 수권 놓고 자 이렇게 놓고선 얘들을 상호관계를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상호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과정, 거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과정이 시험에 나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얘기들이 있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해서 대기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 직권과 기권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화산이 폭발한다. 기권에 영향을 준다. 요거겠죠. 요거. 이해가서?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해일을 일으켰다. 직권이 수권. 이 얘기죠. 알았어? 식물이 호흡을 통해 CO2 기체를 내놓고 O2 기체를 받아간다. 무슨 얘기야? 생물권과 기권에 대한 설명이야. 광합성을 통해서 O2를 내보낸다. 요거죠, 요거. 호흡을 해 O2를 흡수한다. 이거지. 이런 관계를 시험에 낸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린 예문이 있다라면 꼭 적어놓고 외워라. 알겠지? 나머지는 다 윤리와 사상 문제. 알겠어? 자, 페이지 129쪽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